안녕하세요. 서명컨설팅 이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켰냐면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수천만 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라고 하셨던 예전에 저희 아시던 지인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중개 실무를 하시기 위해서 실무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아시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창업을 해서 너무 계약이 안 나오다가 안 나오는 동안 이제 나는 안전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중개 뭐 법전 찾고 뭐 유튜브에 나오는 오만 뭐 중개 안정적인 특약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나 계약 하나 했어요 하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연락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축하드려요 막 하고 얘기했더니 그 손님들이 정말 너무 만족했고 자기도 조건을 너무 좋게 해줘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니 그 득도를 하셨나 보다. 정말 고객들을 잘 리드하셨나 보다 하고 이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대표님 어떡하죠?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계약을 매수인이 전화하더니 계약을 취소해야겠어요? 취소 좀 진행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우리 계약금도 다 넘어가고 계약을 다 완료를 했는데 불구하고 매수인이 전화해서 너무 당당하게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취소 좀 진행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쎄하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약 과정 중에, 그리고 계약서 작성에 이 중개사가 정말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취소해달라는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보기에 이제 보이는 거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당연하게 나오는 거고 결론은 어떻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쎄하고, 그래서 사장님 뭐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이건 뭐 100% 소송으로 가서 중개사님한테 손해배상을 물을 수밖에 없는, 청구하기 너무 쉬운 그런 레파토리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사는 이 매수인한테 우리 다 계약됐고 합의 다 됐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고 막 얘기를 다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작성하기는커녕 고객들한테 말로 폭탄을 엄청나게 깔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인은 그것을 빌미로 해지가 당연히 되는 걸로 본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할게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이 조건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본인의 과실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어때요? 그 계약금 10%를 모두 다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몇 천만 원을 내가 눈만 살짝 감으면 내가 살짝 양아치처럼 행동하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중개사한테 심심치 않게 이렇게 장난질을 쳐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계약했던 전 과정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대로 그 손님이 고수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님이 쳐놓은 건지 정말 하다 보니 이분의 폭탄에 나중에 자기가 이제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 그 실수들을 끄집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대로 잡힌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몇 가지를 다 뒤져봤는데 너무 완벽하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폭탄들 발언을 너무 많이 깔아놨고 계약서 자체 특약도 위험 수위를 넘어서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양질의 특약이나 정말 양질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그리고 일단 이분은 정말 실무용 법률과 이론용 법률에 대한 그 차이를 전혀 모르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용 법률에 익숙해진 분들이 써놓은 거를 그대로 보고 베꼈던 거고,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고수할 수 있는 고객한테 제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 또 제가 강남에서 우리 직원들 10명의 직원들과 중개를 했을 때 그 많은 직원분들의 사건 사고를 해결하면서 그 중개사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한계선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객들은 어때요?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이득을 얻을 수 있어라는 되게 너무 변칙 같은 것들이 정보가 많이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개사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 정도는 고객들도 다 그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놈 위에 뜨는 놈 있다고 악용하려는 고객들한테 수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안타깝지만 소송으로 진행이 됐고 결국 손해배상을 물어내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의
현실이죠. 현재 법제화에서 공인중개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의 영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이미 너무 많이 널리 알려진 정보로 인해서 중개사들을 장난치려고 할 수 있는 패도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명에 가까운 직원들도 고객들한테 수시로 당하는 걸 제가 계속 보면서 아니, 사건을 해결을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해결을 해주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항상 하죠. 그때도 이런 사건이었고 이런 유형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봤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직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직원들이 진짜 열이면 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과 이 내용은 달라요. 근데 그게 자, 지금 제가 항상 중개정석 1에서도 얘기 드렸고 2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중개 원리라는 거를 알면 모든 사건 사고의 핵심 뿌리 기둥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SR 컨설팅 강의를 할 때도 자 보세요. 중개정석 이게 이제 실무교육하는 교재거든요. 총 4권의 교재고 이 교재에서 그 뿌리 기둥에 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론에 고객을 리드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전문성을 갖춘 실무용 법률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담긴 교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직원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당장 이제 매출 내야 되니까 당장 매출 내는 거 위주로 스킬 같은 것들만 알려주다 보니까 왜 사건 사고가 어떻게 연류가 되고 나는지 제가 아무리 푸는 걸 옆에서 봐도 뿌리 기둥을 모르니까 해결을 하는 거는 또 별개로 사건 사고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유튜브를 자꾸 안 찍게 되는 게 딱 유튜브를 찍고 나면 그래서 왜 정답은 안 알려주는데? 라는 댓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답을 알려주는 즉시 그거는 일반 일반 고객들에게도 같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솔루션을 또 새로운 답변을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노하우, 이 뿌리 기둥의 핵심, 이 원리에 대한 거는 중개사들 상위 1%들만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 정말 실무용 법률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실무를 해보셔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직장인으로만 다니다가 퇴사를 했던 사업체를 일구시다가 사업체를 그만두고 중개업으로 전환을 하셨건 우린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정말 그 일에서 노하우다라고 할 정도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려면 1만 시간을 버텨야 되고 1만 시간 이상 플러스 나의 노하우나 나의 능력을 거기에 믹싱해서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이나 조금 더 나은 성취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개업에서도 그 정도의 1만 시간의 법칙이나 아니면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랜 시간에 득도한 그 시간을 함축한 그 노하우가 있어야만 진짜 그 주변에서 보이시는 웃고 떠들다가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맨날 계약하고 있는 그런 사장님들처럼 상위 1%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항상 제 영상은 광고 영상입니다. 왜냐면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현재 실무 하시는 분들이 중개 실무 학원을 찾으러 다니시는데 딱 보면 이제 알죠. 어느 정도 선까지 가르쳐 주는구나. 제가 여러 커리큘럼을 계속 보고 있는데도 거의 대부분 한정이 돼 있어요. 이론 실무용 법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없고 대부분 이론용 법률에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 현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안타까운 사건처럼 뭐 법률로 아니면 고객이 뭔가의 중개사의 실수를 빌미 삼아서 장난치려는 그런 갯들을 모두 다 끊어내고 계약 자체를 매끄럽게 끌어갈 수 있는 그 최상의 노하우를 아시려면 정말 이 실무용 법률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중개정석 2에서도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죠. 실무용 법률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실무용 법률은 말 그대로 사건 사고를 종결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법률을 제대로 알면 계약으로 연결하는 그 노하우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22기 몇 달 전에 끝났잖아요. 그 기수에서도 갑자기 이 원리 원칙을 알고 실무용 법률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매출이 정말 제로였어요 하시는 분들이 10건 계약도 8주 만에 일어나기도 했었고 또 몇천만 원의 매출도 바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리고 이미 경력이 몇십 년씩 되신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이미 인터넷에서 하라는 모든 마케팅에 대한 거를 다 하고 있는데도 매출이 안 나거나 아니면 고객 때문에 멘탈이 너무 털려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 핵심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믹싱이 돼서 매출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진짜 여기로 오시기 전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힘들었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털렸을 멘탈을 생각하니까 조금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매출뿐만이 아니고 정신건강도 엄청 잘 챙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중개 실무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매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니즈가 있다라면 실무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면 이번에 NSR 23기에서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 아시는 지인 중에 제가 이런 원칙들을 몇 가지 안전장치를 알려드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었고 제가 그거를 단기간에 해결을 해줬을 수 있었던 노하우, 그게 바로 이 원리 원칙을 그 친구가 자기 목숨처럼 되게 지키고 제가 하라는 것들은 철저히 안전장치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 소송 진행됐던 걸 바로 종결시켜서 해결을 도와줬었죠. 이런 겁니다. 중개사는 사건이 터지면 그때 변호사 찾아가면 되지,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안전장치를 깔아놓지 않고 오히려 폭탄을 깔아놓고 사후 수습용으로 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난다고 해도 뭐 50%? 70% 정도 절감되는 거지, 아예 그 손해배상이 없어지거나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만들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고객들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중개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23기에서 정말 그 리드하는 중개사로 가실 분들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